그 물건을 치우면 아이가 불안하지 않을까요?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터치아입니다. 제가 지난 여러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익숙한 거는 조금 치워주시고 아이가 반복되게 놀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제한되게 관심 가져야 하는 거를 좀 치워주셔야 새로운 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아이가 보고 듣고 받아들이는 게 확장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거듭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부모님들 중에 치워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 치우니까 아이가 다른 놀이를 하기 시작을 했고 치우니까 조금 더 엄마 아빠한테 관심을 보이고 같이 놀자는 요구도 있어요 라고 실제로 실천해 보시면서 아이의 새로운 모습들, 새로운 성장의 모습들을 보게 되신 분들도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반면에 아이가 애착을 갖고 있는 그 물건을 치우면 아이가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게 갑자기 없어지면 아이가 너무 허탈감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태어나서 모든 게 사실 새롭습니다. 그쵸? 모든 게 처음 본 거고 처음 경험해 보는 거고 아는 것보다 알아가야 될 게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성장의 과정에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발달이라는 거는 늘 지금 현 시점에 필요한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고 듣고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알아가고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발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새로운 것들을 얼마나 더 관심 있게 보고 새로운 것에 적응하고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이게 원활한가가 발달의 속도를 좌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적응 능력, 새로운 곳에 대한 적응 능력, 또 새로운 환경에 맞는 행동을 습득하고 새로운 언어로 알고 이해하고 발화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발달에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부모님들은 아이가 이거를 잠깐 치워서 또는 아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슬쩍 치웠더니 아이가 울고불고 하는 게 불안해 보이고 굉장히 아이가 불안정해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부모님이 보시는 그 관점이 진짜 아이가 느끼는 감정과 정서랑은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운다는 건 뭘까요? 떼를 쓰면서 요구하는 거는 뭘까요? 네. 결국에는 울고 떼 쓰는 거는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일단 익숙한 게 좋고 이게 편하긴 하지만 엄마가 다른 거 해보자는 거,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거 놀자고 하는 거, 이거는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일단은 울면서 떼쓰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고 주변을 살피면서 그러면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엄마가 말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가면서 어때요? 아이가 상황인지 언어인지가 좋아지고 상황 판단 능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아이가 울고 떼쓰는 거는 생각하는 과정이고 적응해가는 그런 시간인데 아이가 울고 떼쓰고 한다고 그거를 불안하다고 너무 과하게 해석해버리면 아이가 생각하고 적응할 기회들이 부족해지겠죠.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새로운 거에 훨씬 더 잘 적응할 수 있고요. 새로운 발달에 필요한 것들을 기회만 주어진다면 우리 아이들은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길 바라고 건강하게 발달하길 바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환경과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조금 여유 있게 지켜보시는 게 중요해요. 아이가 울고 떼쓴다고 해서 원하는 걸 쉽게 이제 줘버리면 아이의 생각과 또 아이가 하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조금 오래 머물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울고 떼쓰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밥 다 하고 그거 줄게. 또는 조금만 기다려, 초콜릿 먹고 싶어도 우리 밥 다 먹고 먹으면 훨씬 더 몸도 건강해지고 초콜릿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잘 기다리면 엄마가 2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처음에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지만 기다렸다가 결국에는 원하는 것도 먹게 되고
엄마한테 칭찬받으면서 먹게 되고 하나 먹을 줄 알았는데 2개 먹게 되면서 아이는 더 기분이 좋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엄마가 하는 말을 더 주의 깊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한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 시간적 흐름을 잘 지켜보게 됩니다. 아, 엄마가 밥 먹은 다음에 준다고 했지. 지금은 엄마 밥 준비하고 있구나. 그럼 지금은 밥을 먹는 거구나. 밥 다 먹어가니까 좀 있으면 엄마 주겠다 하면서 그 과정을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필요한 경험들, 새롭고 낯설고 좀 불편하고 힘든 경험들을 아낌없이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대신해주는 것들을 줄여야 아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게 됩니다. 아이가 신발을 안 신으려고 해요? 스스로 안 신으려고 해요? 그럼 엄마 아빠가 도와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는 신발 신는 방법을 습득을 못하게 되겠죠. 어떻게 신발을 신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고 해서 수저질을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다 떠먹여주면 어때요? 자기가 먹으려면 손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 음식을 잘 떠오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 손을 사용하고 팔을 사용하고 눈과 손을 협응해서 쓸 기회들이 부족해지면서 그쵸? 자기가 해보다 보면 잘할 수 있는데 처음에 잘 하지 않는다고 기회를 안 주니 해볼 기회도 없고 그러면 계속 잘 못하게 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아이를 위한다고 대신 해줬던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 그 순간에 아이는 편할 수는 있지만 아이가 자기가 해봐서 알아가게 될 기회들은 늦어지면서 결국 발달이 늦어지게 돼요.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그냥 단조롭게 엄마 아빠한테 이런 식으로 단조롭게 표현하다 보니까 표현의 수단인 언어가 확장이 안 되고 단순한 표현, 단순한 울음, 단순한 어떤 단어나 떼부리는 그 수준에 오랫동안 머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수용 범위를 줄여주셔야 아이의 능력이 커지고요. 부모가 대신해주는 게 적어야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 아이가 익숙한 거,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려는 것들을 자꾸 치워주셔야 새로운 관심도 생기고 새로운 몸의 시도도 하게 되고 새로운 언어 표현도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자동차를 막 좋아해요. 밥 먹을 때도 자동차, 집에서 양치할 때도 자동차를 계속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서 자동차 때문에 자기가 양치해야 되는 거에도 집중 못하고 자동차 때문에 밥 먹을 때도 자기가 수저질 해야 되는 것도 적극적으로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일단 치우면 자기의 주의와 관심이 자동차가 아닌 자기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에 집중이 잘 되고 자기 몸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서 더 잘 몰입하게 됩니다. 수저질도 자기가 조금 더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수저질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수저질을 어떻게 하는지도 더 보게 되면서 그 행동을 더 세련되게 더 야무지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능력은 크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 장난감을 치운다고 이 애착 물건을 이제 버린다고 해서 아이가 너무 불안해하지 않을까 걱정하시기보다는 그래 이거 없으면 다른 걸로 놀겠지 이거 치우면 뭐 동생하고 더 잘 놀겠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아이의 능력에 신뢰를 해주시고 아이의 변화될 모습에 기대를 해주시면서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이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이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이의 능력에 대해서 아직은 다 보여주지 않은 그 능력에 대해서 신뢰해 주시면서 우리 아이가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아낌없이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가입까지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